음, 그, 지난번에 저 과학 오디세이에 가서 암의 이해라고 해서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암 중에서 특히 이제 요즘 암 수술 이후에 그 면역 요법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관해서 좀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암 면역학과 면역요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쪽에 대해서 뭐 생물학도 전공을 안 했는데 경영학 전공인데 뭐 우연히 하여튼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암세포 이제 그 전에 암에 관한 이야기는 좀 생략을 하고 암세포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인체 면역 주로 면역 쪽으로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 면역 시스템, 면역 세포, 그다음에 면역과 암, 종양 미세 환경 또 암세포가 어떻게 면역을 회피하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암을 면역요법으로 치료를 하는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암은 기본적으로 그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분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변 조직이나 장기로 침투해서 결국은 숙주를 갖다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파괴시키는 그런 질병의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의 세포가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이렇게 병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암은 이제 DNA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모든 암의 시작은 DNA 손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DNA가 어떻게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mRNA가 되고 mRNA에서 번역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이 되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일로 좀 들어가려고 그러면 복잡하고 그래서 대부분 이걸 다 생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야기가 좀 겉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복잡은 합니다만은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단백질 DNA가 mRNA가 되고 그게 다시 단백질이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국은 DNA 손상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암은 유전적으로 돌연변이가 축적되어서 생기는 건데 근본적으로 유전 질환이다, DNA 질환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돌연변이의 축적의 결과다. 그래서 한 번 돌연변이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축적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짧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에 걸쳐서 축적된 게 이제 암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돌연변이가 쌓이는 데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므로 암 발생이 나이와 함께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40대, 60대, 70대, 80대, 70대에서 80대에 갈 때 암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축적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암 발생이 연세가 들수록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세포가 늙는 거, 노화세포가 되는 거하고 암이 생기는 거는 이건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늙을래, 암에 걸릴래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다. 늙을래, 암에 걸릴래. 근데 암에 안 걸리려고 이제 세포가 늙는 거죠. 이제 세포가 늙으면 세포가 늙은 세포, 노화세포가 된다는 거는 그 세포는 분열을 못 해요. 그때부터 분열을 못 하고 스테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줄기세포가 충분하면은 세포가 하나가 좀 가더라도 세포를 다시 만들어서 그걸 대체를 하면 되는데 줄기세포도 고갈이 됐다. 그러면 그 세포가 늙어서 다음에 분열을 못 하니까 이제 그
조직의 여러 가지 활동이 이제 많이 침체가 되겠죠. 그리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노화세포라는 게 자기 혼자 늙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고함을 질러요. 그걸 이제 그 노화 관련 그 분비 그 페노타입 SASP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사이토카인을 많이 내보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만 늙는 게 아니라 옆에 세포도 늙게 만들고, 그래서 노화세포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노화세포가 있는 게 낫지 암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세포가 노화세포가 된다는 것은 사실 암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노화세포가 된다,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질병군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이게 세포의 병이기 때문에 세포의 종류가 따라서 이렇게 암의 종류도 많아질 수가 있고, 사실상 그 암을 가지고 치료하는 약을 넣었는데 그 암 안에서도 세포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세포한테는 듣고 어떤 세포는 안 듣고, 그렇게 돼서 이게 암은 하나의 질병이 아니고 하나의 질병군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암은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고 결국 조직의 항상성이 붕괴되어서 통제되지 않는 세포가 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세포의 10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세포는 증식을 하고 분열을 하고 그다음에 성장을 하고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신호에 의해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다음에 또 특히 유아기 때나 청소년기 때는 이제 세포가 많이 분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모든 세포는 성장 호르몬이 나왔을 때 그 성장 신호에 의해서 이렇게 분열을 하는데, 암세포가 되면은 성장 신호가 없어도 지 혼자서 계속 분열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크고 나면 이제 그만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몸의 모든 게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크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게 이 손가락이 더 크면 안 되죠. 근데 이놈은 이제 암세포는 성장을 계속 합니다. 억제를 해도. 다음에 세포가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더 이상 정상적인 분열을 할 수 없게 되면은 세포에 대해서 스톱을 시키고, 또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세포를 죽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어느 특별하게 유어서 명령을 내는 게 아니라 주변 세포들에 의해서 이제 너는 죽어야 되겠다 하면 이제 그냥 죽어야 돼요. 근데 이놈은 죽으라고 명령이 내려왔는데도 안 죽는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안 죽어요. 죽지를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우리 성체 세포는 이제 헤이플릭 리미트라 그래 가지고 보통 줄기 세포가 한 40회에서 60회 정도 분열을 하면 더 이상 분열을 못 해요. 그걸 이제 텔로미어 문제라 그러는데, 텔로미어가 이제 짧아지면 더 이상 분열을 안 해요. 근데 이놈은 암세포가 되면서 텔로메라제라고 해가지고 텔로미어를 지가 늘려요. 그러니까 계속 분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상세포는 40에서 60회 분열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이놈은 그냥 자기가 텔로메라제를 만들어서 텔로미어를 계속 늘리니까 무한 분열이 가능한 거예요. 무한정지 불멸의 세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결국은 여러 가지 암이 되면은 그 주변 조건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포도당이나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자기가 혈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세포는 원래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놈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날아가요. 사람 몸의 세포 중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유일하게 살아서 나가는 게 정자예요. 정자.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유일하게 살아서 나가는 놈이 정자인데, 다른 세포들은 다 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암이 되면은 자기 자리에서 나가요. 그래 나가서 혈관을 타고 나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정착을 해요. 꼭 이민 가듯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해서 살듯이 이놈은 자기 살던 데를 떠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사제 프로그램 뭔가 하면 대부분의 그 우리 신체 해당 작용이나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TCA 회로를 돌아서 ATP를 만드는데 포도당 한 분자가 32분자를 만드는데 이놈은 그걸 안 하고 그냥 해당 작용을 해서 2분자만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다 보면 이제 활성산소가 나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뭐 젖산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대사 프로그램을 바꾸고 면역을 회피하고 그 다음에 염증을 촉진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유전자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암의 10가지 특징이에요.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이놈을 갖다가 그 건치하기가 완전히 건절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놈을 어떻게 이제 잡을 것이냐라는 게 그동안 정말로 많은 뭐 제약회사라든지 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완전히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100년 이상 엄청나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잡느냐, 인체가. 우리 인체는 이제 면역이 2가지가 있습니다. 선천 면역이 있고 핵등 면역이 있죠. 그러니까 적응 면역이라고도 하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있는 그 선천 면역입니다. 이게 선천 면역은 병원군이 어떤 놈이냐는 걸 구체적으로 가리지 않고 여하튼 들어온 놈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1차 그냥 다양한 범위의 미생물에 대해서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놈인지 그냥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나 점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단 다 막죠. 피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제 코라든지 그 기관지라든지 이렇게 또 내장이라든지 이런 상피세포들에서 이걸 막고, 그 다음에 체액을 분비를 해서 이제 막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들어오면 이제 소위 말하는 백혈구가 저놈을 이제 잡아먹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염증 반응도 일으켜서 이 자연 살해 세포가 죽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이게 선천 면역인데, 근데 여기 안 됐을 때는 이제 핵등 면역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항체를 만드는 이제 B 세포고, 이게 이제 세포 독성 림프구라는 걸 이제 T 세포입니다. 이 T 세포가 이제 잡아서 죽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늦지만 이제 정확하게 그 항원에 대해서 그 병원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죽일 수가 있고, 이거는 기억을 해요. 나중에 기억을 해서 나중에 뒤에 들어오면은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면역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그 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그 세포맥의 세포 독성 그 T 세포죠. 이 T 세포가 암을 이제 직접 죽여야 되는, 직접. 물론 이제 이 항체를 통해서도 일부 죽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T 세포를 통해서 암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암은 앞에서 말했듯이 스스로를 굉장히 잘 숨겨요. 그래서 어떻게 면역 세포가 암을 찾아서 죽이느냐? 이게 우리 몸의 면역 기관입니다. 면역 기관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흉선이 있고요. 흉선이 있고, 그 다음에 림프 조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장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부분은 이제 림프 조직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기관마다 다 면역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 흉선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T 세포를 갖다가 훈련을 시키는 데요. T 세포를 훈련을 시키는 데고, 그 다음에 모든 이제 T 세포나 B 세포가 이 림프절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병균이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이제 막는 기간. 그래서 우리 잘 모르지만 림프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맹장도 면역기관입니까? 여기도 일부 면역을 하는 그 역할이 조금 남아 있대요. 예. 면역 세포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이게 백혈구가 뭐 호중구, 호상구, 호영구가 있고, 이게 이제 마크로파지라고 대식 세포가 있고, 이게 뭐 잘 모르는데, 우리 일반인은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덴트릭 셀이라고 해서 수지상 세포인데, 이 수지상 세포가
이 면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B세포, T세포, 이게 후천 면역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다 필요한 요건 이제 선천 면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수지상 세포가 여기서 잡아먹은 이제 그 병행군을 요 T세포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면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지상 세포 저걸 이제 발견하신 분은 그 노벨상을 받았죠. 노벨상을 받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선천 면역이 있고 이제 그 적응 면역인데, 선천 면역에 속하는 이제 세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암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건 이제 대식 세포입니다. 이 대식 세포를 마크로파지를 해서 잡아먹습니다. 그냥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수지상 세포는 이제 그런 그 암이라든지 또는 병원균을 그 감염이 돼서 이제 죽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나온 단백질을 처리를 해서 그걸 갖다가 T세포한테 알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죽이는 거는 이 대식세포는 잡아먹고, 그 다음에 요 NK세포는 그냥 죽입니다. 이거는, 별도의 어떤 누구한테 정보를 안 받아도 자기가 보고 그냥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T세포는 이 수지상 세포나, 이런 대식세포로부터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정보에 의해서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대식세포하고 NK세포가 있고, 이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 그러니까 내가 먹은 단백질을 갖다가 이 수상하다 해서 T세포한테 보고하는 세포는 첫 번째가 이 수지상 세포가 하고, 그 다음에 이 대식세포가 하고, 그 다음에 요 B세포가 이렇게 하는데, 각각 하는 역할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수지상 세포입니다. 항원 제시 세포를 이제 APC라고 하는데, 엔티젠. 이게 엔티젠이 항원입니다. 엔티바디 하면 항체입니다. 이게 참 헷갈려요. 엔티젠이 항원이고 엔티바디가 항체인데, 이 항원을 갖다가 프리젠팅 하는 셀이다. 가서 이제 이게 항원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셀을 갖다가 항원 제시세포, 그 엔티젠 프리젠팅 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그 바이러스나 암이나 이런 것을 먹고 또는 나온 것을 받아서 항원을 포획을 하고 그걸 처리를 해서 항원을 제시를 합니다. 이 제시를 할 때 나오는 단백질이 그 MHC2라는 단백질인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T세포를 활성화를 시킵니다. T세포를 활성화를 시키면은 그때부터 이제 적응 면역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T세포는 이 대식세포를 갖다가 더 강하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항체를 만드는 B세포를 그때부터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면역 사이토카인을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APC의 역할입니다. 그럼 APC의 종류에는 그 수지상 세포하고 대식 세포하고 B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원을 제시하는 능력은 수지상 세포가 제일 잘합니다. 그 수지상 세포는 몸 전체에 깔려 있어요. 몸 전체에 깔려 있어 가지고 안 놓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식세포도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 있고, B세포는 되게 림프절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비장의 B세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뭔가 하면 수지상 세포는 최초로 이 T세포를, 이거 이제 미경험 T세포인데 영어로는 나이브 T라고 해요. 나이브 T. 아주 순진한 T세포를 갖다가 이제 경험을 시키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식세포도 이제 T세포를 활성화하고, B세포는 이제 항체 생성을 합니다. 이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가 이게 수지상 세포하고 마크로파지 대식세포하고 B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수지상 세포가 자기가 먹은 항원을 갖다가 이런 그 단백질, 이걸 갖다가 이제 MHC라 그래요. Major Compatibility Complex라 해가지고 주 조직 적합성 세포인데, 거기다가 이 단백질을 얹어가지고 이 나이브 T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이브 T셀이 완전히 이제 여기 동작이 있는데,
이펙트, 효과를 이제 그 동적인 T 세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는 미접촉 T 세포라 해놨는데 이건 나이브 T 세포를 활성화하고 이렇게 이게 활성화되면 이 T 세포의 숫자가 그냥 수천만 개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수지상 세포는 면역 반응을 시작하는 지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요. 대식 세포도 마찬가지로 먹은 걸 갖다가 이 T 세포한테 보여주는데 이거는 나이브 T 세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활성화된 T 세포한테 보여주어서 여기서 있는 그 미생물들을 이제 죽이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T 세포가 그 대식 세포를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 이펙트 T 세포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대식 세포도 활성화됩니다. 다음에 이제 B 세포가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거는 상호간의 활성화를 시켜요. 상호간의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포가 이제 그 항원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그 MHC 그 세포가 되는데 그래서 수지상 세포와 대식 세포와 B 세포가 제시 대상은 이 나이브 T 세포한테 하는 거고 이거는 대식 세포와 B 세포는 이제 일단 TH 세포 그러니까 이게 헬퍼 세포라고 그래요. 헬퍼 세포와 이펙트 이거는 폴리클 헬퍼 세포라 폴리큘러 헬퍼 세포한테 이거 보여줘서 결과적으로 이제 새로운 반응이 시작이 되고 대식 세포를 활성화하고 항체를 생산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항원 제시 세포가 없으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이 참 이름이 어렵죠. 메이저 히스타 컴패티빌리티 컴플렉스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라는 이 단백질에다가 얹어 가지고 이제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MHC1이라는 단백질은 모든 세포가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세포가 다 갖고 있어 가지고 이제 핵이 없는 세포, 적혈구는 없고 모든 세포가 다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보통 우리 이제 이름표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제 이름표를 들고 있듯이 모든 세포는 이 이름표를 붙이고 있으면서 내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단백질이 뭐라는 걸 갖다가 항상 붙이고 다녀요. 그 붙이고 다니는데 그게 이제 그 외부 항원에서 왔을 때는 이제 그 수지상 세포나 또는 대식 세포가 그걸 먹고 그 나온 단백질을 꺼내 가지고 여기다 붙이는데 요 MHC1은 주로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이제 서 잡아먹은 것들은 여기를 통해서 내고 MHC2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걸 갖다가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은 여기다가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암은 사실상 우리 내부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 같은 세포가 이제 암이 된 건데 그 암을 갖다가 이 수지상 세포는 그걸 여기도 보낼 수 있고 여기도 보낼 수 있고 이 교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지상 세포만이 사실상 암을 갖다가 제대로 적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MH1 여기 위에가 MH2가 됐죠. 이거는 밖에서 들어온 단백질을 갖다가 처리를 해서 이 MHC에다가 얹어서 세포한테 보여주는 거고 이게 이제 이 CD4 T 세포라는 게 이게 그 T 헬프 세포입니다. T 헬프 세포고 이거는 내부에 있던 그 세포나 단백질을 갖다가 내부에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제 MHC1을 통해서 보내면은 이게 이제 세포 독성 T 세포라 해서 요거는 이제 요거 역할이 뭔가 하면은 이놈은 실제로 죽이는 킬러입니다. 킬러 세포고 요 CD4 T 세포라는 거는 다른 그 전체 면역을 갖다가 조정하고 통제하고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래서 CD4가 CD8도 활성화를 시켜줄 수도 있고 CD4가 다른 대식 세포나 B 세포도 활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 수지상 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 전체에 쫙 깔려 있습니다. 쫙 깔려 있으면서 하여튼 여기서 놓치면 안 되니까 쫙 깔려 있으면서 수지상 세포가 이게 수지상 세포가 여기는 이제 피부를 표시한 건데
여기서 항원을 표착을 하면 수지상 세포가 항원을 이제 먹고 그걸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난 뒤에 자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림프절로 쭉 갑니다. 림프절, 자기 주변에 있는 우리 몸에 그 림프 노드가 작은 게 한 3만 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림프절로 딱 가면 거기에 있는 T 나이버 세포한테 가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T 나이버 세포가 그때부터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그 이제 면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수지상 세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제 수지상 세포하고 T셀 간의 그 이런 접촉인데, 이게 이제 수지상 세포가 그 MHC1 단백질을 통해서 여기다가 이제 항원을 보여주면서 이게 T셀이 갖고 있는 이제 TCR이라고 T셀 리셉터입니다. 이게 서로 붙는 게 이게 이제 시그널이 하나가 됩니다. 근데 요것만 봤다고 해서 T셀이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많은 똑같은 단백질일 수도 있으니까 직접 공격을 안 하고, 두 번째, 그 수지상 세포가 갖고 있는 이런 또 다른 그 팔이 있습니다. 이 팔이 CD80과 86이라는 그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하고 T셀이 갖고 있는 CD28이라는 단백질, 요 두 개가 딱 서로 딱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시그널 2가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그널 1과 시그널 2가 동시에 활성화돼야만 T세포가 활성화돼서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사이토카인이 나오면서 이게 확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그널 1과 시그널 2가 이게 동시에 붙어야만 가능한 거고, 이제 뒤에 가서 암세포는 거기다가 이제 이건 PDL이나 PD1이라는 그 단백질을 내놓으면 이거는 이제 Don't eat me. 날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놈이 이게 이제 암세포, 지금은 암세포가 Don't eat me 그러면은 얘가 그냥 쏘가서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암이 그 면역을 회피하는 기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T세포가 아까 T가 이렇게 그 세포를 갖다 죽이는 T세포가 있고, 요걸 이제 T세포가 T헬퍼 세포가 있는데, 이 T헬퍼 세포가 이렇게 이제 종류가 많아지는 겁니다. TH1에서 1, 2, 17, 또 T 폴리클, T 레귤레이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세포 내 병원체를 제거하는 거고, 요거는 TH2는 주로 그 기생충이나 알레르기 처리하는 거고, T 폴리클은 주로 이제 B 세포를 그 양성하고 항체를 만드는 쪽에, 그다음에 이 T 레그 세포는 뭔가 하면은 그 암 자가 면역 억제, 너무 이제 그 면역이 세지면 자기 세포를 죽일 수 있으니까 자가 면역 억제하고 간용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 세포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거고, 이게 이제 T 세포의 발달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처음에는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이제 뼈에서 만들어집니다. 뼈에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백혈구들은 전부 만들어지는 게 뼈에서 나옵니다. 뼈. 골수예요. 골수. 그런데 골수도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골수 뼈가 점점 틀어지는데, 나이가 다 들고 나면 주로 어느 뼈인가 하면 이제 갈비 가슴뼈에서 내려오는 척추 있잖아요. 이 척추하고 골반뼈하고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척추와 골반을 잃으면은 이제 잘못하면 이제 이런 그 백혈구를 못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서 만들어지고, 뼈에서 나와서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모든 그 병형군을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리에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유전자의 재조합이 엄청나게 이루어져요. 스플라이싱 작업이 많이 나서 유전자 재배열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아까 이게 나이버해서 흉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흉선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흉선에서 훈련을 받는데, 처음에 하는 게 이제
포지티브 셀렉션입니다. 포지티브 셀렉션은 뭔가 이 MHC 분자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흉선에서 MHC 분자를 보여주면은 MHC 분자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게 반응이 나와야 된다 그죠. 만일에 반응이 안 나오면은 나중에 수지장 세포나 대식 세포나 B 세포가 MHC를 보여주더라도 그게 대응을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양성 선택이라는 거는 MHC 분자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놈만 선택이 된다 그죠. 이 반응이 안 되는 놈은 죽는 거예요. 여기서 거의 50% 60%가 다 나가 떨어져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되고 나면은 이 MHC 분자에다가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이제 얹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갖다가 이제 악수를 하면은 이 딱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아주 강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수 강하게 하는 놈은 이건 네거티브 선택이야. 이건 탈락. 니는 잘못하면 우리 편 다 죽이겠다. 그래서 탈락. 그래서 아주 적당하게만 잡는 놈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네거티브 탈락. 그래서 이거하고 다 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100명이 들어오면은 2명 내지 2명에서 3명밖에 안 남아요. 그만큼 다 탈락하고 이걸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이 TH 세포하고 이 TC 세포가 남는 거였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진짜 좀 정말 이 T 세포에 있는 그 내피 세포에서 요 MHC 분자에다가 이제 이게 단백질을 하나씩 얹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흉선 세포인데 사람 몸에 있는 모든 그 조직에 단백질을 다 조금씩 다 보여준대요. 참 재밌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사람 몸에 있는 모든 단백질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체크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는지 잘 골라라. 이렇게 옛날에 안 보여줬잖아요. 이런 말 안 들어야 되니까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양성 선택 그러니까 포지티브 셀렉션, 네거티브 셀렉션 그렇게 해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2 내지 3%밖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교육이 심한 데인데 근데 이제 진짜 좀 안타까운 거는 이 흉선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흉선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쇠퇴를 해요. 그래서 아주 진짜 10살, 12살 때 이게 제일 커요. 그러고 이제 우리 이 나이 되면은 거의 없어요. 다 지방화하고 거의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그 T 세포도 이제 기억 세포가 있거든요. 옛날 세포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그 기억 세포만 남아 있고 새롭게 생기는 그 흉선의 그 T 세포가 굉장히 줄어든대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래도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려면은 운동을 해야 이게 그나마 좀 유지가 된다 이 말. 예. 그래서 TH 세포의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H 이제 1, 2, 17, 폴리클, 그 다음에 T 레귤레이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세포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이 발달 과정을 거쳐요. B 세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본메로에서 그 뼈에서 나와가지고 요 안에서 유전자 재배열을 다 거쳐요. 그래서 어떤 한 번에 하루에 약 한 500만 개, 600만 개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이 TH 세포 이게 이 순진한 B 세포가 나이브 B 세포가 나와서 이게 AG라는 게 이제 그 항원입니다. 엔티겐을 못 만나면은 죽어요. 한 90% 죽어버려요. 그 엔티젠을 만난 세포가 한 10% 정도 남았는데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 클래스 스위칭 그러니까 우리 그 이무노글로빈이 이무노글로빈은 M부터 M, G, A, D, E 이렇게 5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스위칭을 해요. 이런 스위칭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T 세포는 대량
대량 살상 무기거든요. 대량 살상 무기인데 아주 정확하게 그 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같으면은 그 코로나 균을 정확하게 이제 뽑아내가 그것만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화 성숙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베리에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딱 맞는 놈만 골라 가지고 그 맞는 고른 걸 갖다가 숫자를 그냥 수십억 개를 만들어 버려. 그렇게 해서 이제 병균이 들어오면 그걸 공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큰 대전투에 들어가는 이제 이 B세포 대전투. 이제 기본적으로 암이 처음 생겼을 때 면역이 거의 다 막아요. 다 막습니다. 면역이 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50, 60대까지 암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면역이 다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암세포가 들어오면은 이걸 갖다가 초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대식세포하고 NK세포가 다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지상 세포가 그 항원을 포획해서 이걸 갖다가 림프절로 이동해서 앞에 말씀드린 T 헬퍼 세포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이게 이제 그 면역을 보고 이제 사이토톡식 T 세포가 보고 가서 죽이고 그 다음에 B 세포도 활성화돼서 이게 이제 쭉 해서 이걸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나면은 이제 싹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우리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렇게 해서 다 죽여요. 다 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못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이제 그걸 면역 편집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이제 제거한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제 죽이는 거하고 새로 생기는 게 평행 단계가 돼요. 평행 단계. 이때까지만 해도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기도 안 되는 거죠. 일기도 안 되는 거고. 이때 이 기간이 꽤 오래 걸려요. 이게 꽤 오래. 그러고 이제 결국은 만들어지는 게 없어지는 것보다 많아졌을 때 그때 이제 이 암이 돌출을 하게서 생기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임상적으로 암이 발생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제거 단계와 평행 단계, 마지막에 이제 이 탈출 단계에 와서 이스케이프 단계에 왔을 때 암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고, 그 이제 이걸 암하고 면역 사이클이라고 해요. 암 면역 사이클. 뭐 약간 중복되는 건 있습니다만 일단 암이 앞에 말씀드린 암이 생겼다가 죽고 생겼다 죽고 하기 때문에 암이 죽을 때는 이제 결국 세포가 죽으니까 단백질이 나오잖아요. 그 단백질이 이제 쭉 나오게 되면 그걸 갖다가 수지상 세포가 먹고 그걸 T 세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T 세포가 이걸 보고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은 T 세포가 이제 이동을 해요.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해가지고 암이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암이 있는 데로 가서 암으로 침투를 해요. 암 속으로 침투를 해서 이렇게 딱 붙어요. 딱 붙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요. 여기서 이제 구멍을 뚫는 단백질이 있어요. 암에다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랜자임이라는 효소를 갖다 확 넣어버려요. 주로 이제 그게 ROS라든지 또는 거기서 만든 산성 물질을 갖다 확 넣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들어가면은 암세포의 DNA가 다 박살이 나버려요. 그러면은 요거는 그때부터는 이제 세포 자살 과정을 통해서 싹 정리가 돼요. 이거는 대신 여기 세포 자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은 다시 다 재활용을 해요. 뭐 암세포도 뭐 우리 몸속에 있던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싹 거치면은 다 돼요. 제거하는 과정. 이게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암세포를 인식을 하고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T 세포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암을 공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이게 MHC1하고 이제 T 세포의 TCR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하고 T 세포가 이렇게 시냅스를 해요. 키스를 하면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퍼포린하고 그랜자임을 갖다 쫙 넣어줘요. 그러면 이게 암세포가 이렇게 응거려서 이제 죽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T 세포가 하는 거고 그 NK 세포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MHC에다가 자기 저 항원을 갖다가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암이 아주 좀 깨어난 암은 이 MHC1에다가 자기 이름표를 갖다가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름표를 안 붙이면은 T세포는 구별을 못 해요. 근데 이 NK세포는, 이름표를 안 붙이는 놈이 나쁜 놈이다. 그리고 이름표를 안 붙이면 죽여버려요, 이렇게. T세포, 이 NK세포는 이름표를 안 붙이는 놈이 그게 문제 있는 놈이, 그걸 죽여버려요. NK세포가, 그래서 이게 지금 NK세포가 이게 진짜 이 선천면역이냐, 적응면역이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천면역은 구체적으로 수의상 세포로부터 그 항원을 제시를 안 받아도 이게 죽일 수 있으니까 이게 선천면역이에요. 근데 요새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얘가 기억력이 있는 거예요, 기억력이. 그래. 그런 놈은 그 이상한 놈이어서 그래서 뒤에 들어와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NK세포는 이 맹차를 안다는 놈은 죽여버려요. 수의상 세포한테 그걸 안 받아도. 그래서 이 NK세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 퍼포린하고 그랜자임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걸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셀데스가 일어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 자살이 일어나는 세포 자살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 아까 B세포가 이제 항체를 만들잖아요. 이 항체가 암세포에다 이렇게 꼽혀요. 꼽히면은 NK세포가 이 항체 꼽힌 데 가서 죽여버려요. 항체 꼽힌 데 가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NK세포도 퍼포린하고 그랜자임을 넣어가지고 이걸 죽여버리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항체 의존형 이제 그 세포를 죽이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이 암이 커가면서 이제 이게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거예요. 세력을 구축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수많은 그런 그 항암, 그러니까 면역의 공격을 받고서도 이제 살아남는 이제 그 암세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숱한 그 압박과 그 피난 속에서 살아남은 놈은 이제 그걸 피하는 방법을 서서히 알게 되고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그 암을 갖다가 없애는 그런 그 시스템을 하나하나를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세계를 구축했다. 그 구축된 세계가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이게 이제 이렇게 딱 이게 구축이 되면 이게 암세포를 이제 쫙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에 들어오는 많은 이제 그런 그 면역을 갖다가 다 막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암이라 그러면 암에 이어는 이제 암세포도 있고 뭐 대식세포도 있고 수의상 세포도 있고 T세포도 있고 뭐 자연살해 세포도 있고 B세포도 있고 조절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주변으로 이제 이게 세포니까 이 세포 주변을 하는 그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게 쫙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구축을 해가지고 이게 전부 암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환경은 이 전체가 굉장히 저산소가 돼요. 저산소가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산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간질압이 높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 면역세포가 들어가서 이걸 죽이기가 힘들게 돼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는데 요 주변이 이제 그 세포 밖에 있는 이제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인데 이게 이런 세포의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단해가지고
암세포가 들어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 혈관을 이제 새로 만드는데, 얘가 만든 혈관은 보통 혈관처럼 이렇게 쭉 바르거나 이러지 않고 꾸불꾸불하고 뭐 혈관이 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 T세포가 이 종양세포를 잡으러 가려면 혈관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막 찾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사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포도당이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변화를 시켜서 이 굉장히 영양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T세포도 하나의 세포니까 T세포가 얘를 잡으러 가려고 그러면 T세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T세포가 먹을 게 없어져요. 그래서 T세포가 지쳐버려요.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염증입니다. 염증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나, 여기에 필요한 그 사이토카인 이런 게 전부 다 암한테 유리하게 돌아가 버려요. 암한테 유리하게. 그래서 요 안에 뭐 이렇게 원래 평소 같으면 이제 CD8 세포라든지 NK나 TH1, 대식세포, 호중구, 덴트럭사이트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 암을 죽이는 세포인데 이것들이 이제 바뀌어요. 암을 보호하는 면역세 T레그가 많아지고 이게 MDSC라고 미엘로이드 드라이브드 스프레스 셀인가 이런 게 이제 면역을 억제하고 이 TH1은 어느 정도 이 암세포를 죽이는데 TH2는 오히려 그걸 억제하고 그다음에 대식세포도 이거 M1, M2가 있는데 M2로 바뀌어 버려요. 그렇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암을 죽여야 될 세포들 갖다 이렇게 형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은 본래는 여기서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암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암을 보호하는 세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주 곤란한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암을 살해하는 것들이 암을 살해하는 이런 세포들이 이제 있어서 M1, N1, 덴트럭사이트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암을 면역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T레그, 그다음에 그 앞에 말씀 그 헬퍼 2도, 그다음에 N2 이런 거는 그다음에 M1이 M2가 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면역을 억제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종양 미세 환경이 암한테 주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세포들이나 혈관 신생이라든지 이런 또 세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파이브로블라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암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촉진해주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암이라는 게 어떤 그 신통기물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싹 바꾸느냐. 참, 진화도 좀 이상하잖아, 진화가. 왜 이렇게 바꿔줬느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어느 학자가 그래서 암은 아물지 않은 상처. 결국 치유되지 않는 상처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몸이 계속 상처를 지금 치유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처 치유 프로그램이 상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뱉다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싹 끝나냐 하잖아요. 딱 아물고 나면은 염증도 끝나고 그 대식세포 M1이라는 게 이게 상처가 났을 때는 세균을 죽이는 작업을 하지만은 상처가 이게 딱 아물고 나면은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염증을 없애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딱 끝나고 나면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암은 상처가 아물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처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끝까지 딱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꺼지지 않으니까 그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암한테 유리하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암이 무슨 특별한 신출기물이라는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상처 치유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있고 그게 계속되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의 그 면역 회피 증량.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암세포 주변에 이렇게 단단해져 가지고 약물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제 산소나 영양이 부족하니까 약물을 넣었는데 이 약물이 튀어나와 버린대요. 약물을 갖다가 암세포에 넣었는데 이 주변에 그 산소나 영양이 부족해서 약물이 배출을 해버린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면역세포를 딱 막아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성장인자나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이제 암세포한테 유리하게 돼가지고, 이게 면역의 힘이 못 미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름표를 없애버려요. 이름표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T1 세포가 아예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암세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T세포에서는 T세포가 너무 강하게 이제 세포들을 죽이면은 그게 정상세포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PD-1이라는 그 단백질이 나와가지고 T세포가 더 이상 못 죽이도록 하는 PD-1이 나와요. 근데 암세포에서 PD-1 리간드라는 걸 꺼내가지고 이놈하고 이놈이 스위치인데 스위치를 꽉 눌러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암세포가 이걸 보고도 이게 그런 게 학자들이 Don't eat me. 나는 먹지 마. 그러면은 얘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약 중에 이놈이 요걸 못 누르도록 여기서 나온 놈한테 오히려 마개를 막아버리면은 이놈을 못 누르니까 이걸 먹을 수 있는 그게 이제 그 면역 감문 억제제라는 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T레그 세포라든지 또는 이 MDSC라든지 이런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면역을 억제하고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마크로파지 중에서 이게 M1을 M2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마크로파지 이런 걸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면역 억제 세포를 면역을 억제하는 세포들을 갖다가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 환경도 마찬가지로 이 저산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T 세포가 활동을 못 하도록 기본적으로 이 영양소 고갈로 완전히 이그조스티도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물리적 장벽. 이게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인데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이게 엄청나게 단단해서 이게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리고 혈관도 이렇게 아주 비정상적으로 돼가지고 T세포가 처음 갈 때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혈관도 꾸불꾸불하고 뭐 중간에 푹 터진 데도 많고 그래서 암세포 찾아가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포함돼 가지고 결국은 T세포를 탈진을 시켜버려가지고 T세포가 더 이상 아유 못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T세포가 포기를 해버린다. 그 다음에 이제 NK세포도 무력화시켜버리고 이게 M1, N2에서 이제 주로 M2 세포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게 암이 더 유리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세포 자체가 암세포 자체가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해서 벗어나 버린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더 이상 손을 이제 못 대게 되는 거죠. 이게 요법. 예. 이제 암은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수술이죠. 작을 때는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이게 이제 요새는 방사선 치료를 일부 먼저 하고,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이 화학요법입니다. 항암요법. 이게 항암 치료 받는다는 게 이건데 이게 굉장히 그 부작용이 굉장히 많죠. 이건 부작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세포를 갖다가 이제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원리는 간단해요. 이게 암은 굉장히 그 분열을 빨리 하니까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찾아가지고 그 빨리 분열하는 세포한테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을 썼다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유전자를 변화를 시켜서 그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게 만들면은 그 유전자가 이상이 생기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 시스템에서 세포 자살을 시켜서 없애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게 그 암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세포한테 똑같이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설사가 나고 이렇게 현상이. 그래서 이건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건 표적 치료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 모든 세포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유방암이면 유방암 뭐 대장암이면 대장암에 특이하게 더 많이 분열하는 그런 그 단백질이나 유전자가 있어요. 거기에 맞춘 거기에만 맞는 약을 쓴다는 건데 그 딱 맞는 약을 마련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약은 쓰고는 있고 병용은 합니다만 이게 이쪽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약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면역 치료인데 이 면역 치료는 뭔가 하면 이때까지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도록 만드는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다. 그러니까 암의 회피 전략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깨가지고 이 우리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죽이자. 이게 이제 면역요법입니다. 그래서 암 면역요법에는 이제 면역 감문 억제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PD1, PD 이걸 갖다가 막아가지고 T세포가 암세포를 못 쓰게 하는 걸 이렇게 못하게 해서 이제 막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입양세포 치료, 어답티브 셀 테라피. 이거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몸속에 있는 암에 있는 우리 T세포를 꺼내가지고 그걸 다시 힘을 실어줘서 다시 넣어가지고 몸속에 다시 이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치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T 치료라는 거는 튜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인데 뭔가 기본적으로 이제 암을 수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암 조직에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우리의 T 세포를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이거는 어차피 그 세포 안에까지 들어갔으니까 세포가 어떤 놈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도 아는 놈이니까 대신 이제 아까 힘이 딸려가지고 못 죽였으니까 이걸 꺼내가지고 아주 대단위로 복제를 해서 다시 이어줘서 네가 가서 다시 힘쓰라.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이제 T 세포고. 이제 CAR-T 세포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TCR이나 NK 세포 이런 것도 이제 NK도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꺼냈다가 다시 엮는 거예요. 이건 어쨌든 이건 뭔가 뭐 면역세포를 몸 밖에서 조작 정식한 뒤에 환자한테 다시 주입하는 거예요. 예. 요 두 개는 조금 이따 설명 조금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 백신.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수지상 세포,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데 지금 암 백신이라든지 이제 암 백신은 이건 아직까지는 뭐 임상을 다 통과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임상 실험 중이고 이게 나오면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뭐 백신만 맞으면 되니까 이건 근데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그 외에 이제 인터루킨2라는 거는 이거는 T 세포를 갖다가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키우는 작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터페론 알파 이런 사이토카인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이게 직접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 T세포가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이어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조제 역할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T하고 CAR-T 이게 지금 아주 이제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역 감문 억제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PD1이 나오는데 암세포에서 PD1을 갖다가 꾹 눌러버리면은 이게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막아버린 거죠. 이게 PD1이 나오면 여기다가 다른 이런 단백질을 보내가지고 이것도 막아버리고 이것도 이쪽에서 못 넣게 여기도 막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서로 이게 꾹 눌러주지 않으면 요것만 가지고 해서 그 면역세포,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튜머 인필트레이티드 림포사이트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술을 해서 이 종양을 떼내고 이 종양을 갖다가 조각으로 분리를 해서 그 안에서 T를 갖다가 이제 빼내 가지고 이걸 급속 정식을 해서 이렇게 정식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기능 분석을 해서 다시 요 인터루킨 2를 포함해서 이걸 수혈을 해서 안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건 꽤 많이 그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쉬운 방법이죠. 어쨌든 이제 이 암에 들어가서 싸우는 그 T 세포를 갖다가 힘을 넣어주고 많이 만들어서 이어주는 작업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카티 키메릭 엔티젠 리셉터 T인데, 이게 항체입니다. 이게 B셀의 B셀 리셉터고 BCR이라고 하고, 요거는 T셀 리셉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그 엔티젠, 그러니까 항원하고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요걸 갖다가 여기다가 요걸 떼내고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키메릭 기상천외한 말도 안 되는 키메라 같이. 네, 키메라 같이. 그러니까 여튼 그렇게 둘을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항체거든요. 이 항체에 이제 이게 베리어블하고 베리어블인데, 이게 여기에 원래 이제 항원에 붙는 부분인데, 요 부분을 갖다가 요렇게 만들어서 요 밑에 부분은 T세포예요. T세포. 거기다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맞는데 4억, 2억, 4억, 그렇게. 기간도, 이렇게 이제, 여기 딱 맞게 이걸 만드는 게 제일 어렵겠죠. 이걸 만드는 게. 유전자를 갖다가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까지는 이제 T세포고, TCR이고,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서 T세포를 해서 이렇게 해서 T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실험실에서 이제 CAR-T세포를 제작하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진짜 기술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유전자를 만들어서 T세포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 T세포에 붙이는 이것도 굉장한 유전자로,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포머인가 여하튼 레트로바이러스인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붙이는 모양이에요. 붙여가지고 이걸 수백만 개로 이제 정식을 해서 환자한테 넣어서 이게 CAR-T가 암세포를 공격을 하게 합니다. 이게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이건 이미 항원을 갖다가 인식하는 부분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지상 세포가 항원을 갖다가 와서 T세포한테 보고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 거죠. 요것만 들어가면은 어느 놈인지 바로 아니까 바로 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이게 CAR-T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통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혈액암한테는 잘 통하는데, 혈액암. 근데 이 고형암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첫째, 찾아가기 어려워. 두 번째, 이 고형암 앞에서 말씀드린 들어가기가 어려워. 세 번째, 들어가도 활동하기가 어려워. 네 번째, 오래 싸우면 또 지쳐.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이게 고행하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백혈병 치료에는 완전히 그냥 히트를 친 거죠. 그래서 백혈병은 이제 지금 거의 잘 나수잖아요. 백혈병은 거의 잘 나수거든요. 이게 완전히 히트를 친 거예요, 백혈병은. 그런데 백혈병이 아닌 다른 고행하면 아직까지도 많이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은 뭐 이 AI가 나와가지고 아주 획기적으로 이제 바뀔 것 같아요. AI가 나와서 이 AI가 나와서 아까 말한 그 유전자 이런 유전자를 만드는 게 이제 훨씬 그 속도가 빨라지겠죠. 굉장히 빨라지겠죠. AI에 의해서. 그래서 좀 더 오래 살면은 이런 게 이런 게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암은 유전자 병이고 동시에 아까 말한 면역이 고장나고 또 나이가 들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암세포가 계속 진화하니까 진화의 병이다. 그래서 암은 치유되지 않는 상처고 상처 치유 프로그램이 끊지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이가 들면은 이 암이 많이 생깁니다. 뭐 하여튼 돌연변이도 많이 축적이 됐고 면역 기능도 많이 저하가 됐고 세포도 늙었고 그 다음에 호르몬 대사도 그렇고 뭐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면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운동과 체중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10가지 실천 방법 다 아는 이야기예요. 모르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 아는데 이게 잘 안 돼서 그렇지.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